저는 어려서부터 집에서 활을 만드는 걸 봤고 또 그 활 속에 생활하다가 우리 활이 60년대 70년대 초까지는 부가가치도 있었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군에 갔다 또 월남에서 한 30개월 근무하고 오니까 활이 사양산업이 되고 부가가치가 없어가지고 한 10년을 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추석에 갔더니 형님이 우리 집에서 대가 끊긴다 그래요. 그래 나한테 하라 소리도 안 했는데 조카가 둘이 있었는데 대학을 나와서 학교 선생으로 가버리고 할 해가지고 밥비로 죽 써먹어야 된다고 안 배워요. 그래서 저는 서울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한 1년을 고민을 했습니다. 쟤한테 하라 소리도 안 했는데 왜 형님 얘기가 자꾸 생각이 나는가 해서 고민을 하다가 형님을 모시고 와서 이제 활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제 34년 됩니다. 그러면서 활을 하다 보니까 활의 전체적인 걸 좀 알고 싶었는데 마침 서울 사직동에 있는 황학정이라는 할터가 있습니다. 거기 활 선생으로 오라 그랬는데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실제 선생이기보다는 활 줄 걸어주고 소위 말하는 그 고용직식으로 대접을 처음에 받았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올 땐 선생으로 불러놔놓고 왜 그러냐. 그러는데 보니까 그 전에 이제 그 할 선생들은 그런 거이 없고 줄이라고 걸고 심부름 하는 걸로 계속 돈 얼마 받고 월급제식으로 있었는데 내가 여기 올 때는 할선생으로 왔다. 그런데 나한테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많이 내 자존심을 세우고 할선생으로 대우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드는 거는 전문가지만은 할 수 오는 거, 또 할 예법, 또 활의 역사 그런 거를 잘 몰랐어요. 아 이게 아니다. 그래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할터에서 80, 90이 넘은 분들이 활을 쏘면 정력이 좋아진다. 나이를 모른다. 키가 안 작아진다. 또 위장병을 고친다. 그런 이제 구전으로 이루는 게 있어서 그 왜 그런 말이 있고 기록에 넘는가.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다 할 때마다 가면 그때만 해도 일제 때 할 수 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 그분들한테 참 술 대접해가지고 차 대접하면서 구전을 전부 받았어요. 그런데 10분이 얘기하면은 결론은 하는데 얘기하는 건 10가지 분이 다 틀려요. 그러면 그걸 취합을 해서 밤새도록 고민을 하고 그걸 정의를 하고 그걸 이제 한 10년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학술적으로 아시는 분을 좀 찾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학을 하시는 분들을 좀 찾았어요. 그래 그분들한테 활을 물으니까 사학을 하신 교수님도 전혀 활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활이 첫째 우리가 50년대까지만 해도 국민 평균 나이가 50세 재와 전후였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도 80, 90이 나는 분이 활을 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허리가 굽은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50년대, 60년대만 해도 한 50대 되면 허리가 구부러지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그분들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활을 쏘는 자세라든가 호흡법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하나하나 규명하고 거기서 8년 동안을 왜 활이 우리 민족의 그 가장 오래된 문화고 우리 역사에서 4343년을 지켜준 이 활이 왜 지금은
이게 기록이 된 게 없고 구전으로만 내려왔어요. 그래서 삼국시대 때도 보면은 공부를 해보니까 백제도 궁궐 안에다 할터를 만들어 놓고 상망 초하루 보름날 선물을 주고 신라도 궁궐 안에서 활을 쏴가지고 임금이 은전을 내렸다는 기록이 있고 고구려는 경당을 만들어 청소년을 공부를 시키면서 활을 쏘게 했고 그런데 그러면서 그 역사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삼국 시대 이전의 거는 되게 이제 확실한 기록이 아니고 삼국 시대부터 기록을 보면은 우리나라 그 국가를 건국하신 분이 전부가 활 잘 쏘시는 분입니다. 고구려를 건국한 고주몽부터 또 고려를 세운 왕건 또 왕건 밑에는 많은 활을 잘 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유명하신 분이 신순겸 장군인데 그분은 평상들을 지나가는데 가을에 기러기가 하늘에 날아가니까 왕건이가 야 저거 잡아서 술안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순겸 장군이 거기서 활을 쏴가지고 날아가는 기러기를 잡아서 술안주를 했다는 기록은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러기를 잡은 곳이 평산입니다. 그래서 평산신시가 그렇게 탄생하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조선조를 건국하신 태조 이성계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활을 잘 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평생에 활을 쏴가지고 유일하게 한 발이 불발됐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태종입니다. 그분은 태종이 형제를 죽이고 왕에 올라앉으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다 함흥으로 가셨습니다. 그래 태종이 모시오려고 수없는 사람을 보냈는데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무학대사를 보내서 모시고 왔는데 그 태종이 온다니까 태조께서 오신다니까 지금 한양대학 옆에 가면은 그 살코지 다리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큰 차이를 쳐놓고 맞이를 했는데 그 당시에 그 기록에도 보면 그 차일의 중간 나무가 서너 아람돌이 되는 나무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하 한 사람이 태종의 신하 한 사람이 분명히 상왕이 오시면은 기양 두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제 미리 그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돌다리를 건너면서 아들을 보니까 형제를 죽이고 모든 사람을 죽이고 나니까 이거 죽이겠다고 태종이 거기서 태조가 활을 빼가지고 활을 쐈어요. 그런데 그 태종의 옆에 요새로 말하면 경호실장이죠. 밀어버리고 그 살을 맞은 거는 그 요새로 말하면 경호실장이 맞아가 죽고 태종은 그 기둥 뒤에 피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가 무슨 얘기를 했냐. 내 살에 안 맞아 죽은 거니까 하늘이 내린 왕이다 해서 구에 인정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활을 그 하는 거는 4343년을 지켜줄 수 있었던 거는 이 활이 없었으면은 벌써 중국의 일개성으로 변했을 겁니다. 그건 왜냐? 세계 어느 민족이나 활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활은 세계에서 가장 멀리 가는 활입니다. 삼국시대도 천보를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미 조선조에도 400m, 500m를 보통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임진왜란 때 육지에서는 일본 조총에 당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남해에서 이순신 장군은 백전백승을 했습니다. 한 번도 진 예가 없어요. 또한 죽은 병사도 없어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죽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건 뭐냐? 지금 학자들은 천자포 가지고 일본 배를 부사했다 그러는데 그 당시 그 천자포는 사정거리도 멀지 않았고 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바다에서 움직이는 거 지금 같은 미사일이니까 따라가서 맞지만은 그러면은 이순신 장군은 왜 그 백전백승을 했느냐 그러면은 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조총의 총 최대 사거리가 100m인데 우리 활은 400m, 500m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천자포라는 건 그 당시에 일부 그 학자들이 많은 사학자들이 천자포라 그러는데 천자포는 명중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울렁거리기 때문에 명중률이 없는데 그 당시 그 화살은 뭐냐 400m, 500m 날아갔으니까 일본 배는 전부 돛담배 목선입니다. 목선에다가 불화살을 날리면은 꼽히면은 불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이 나면은 배 침몰되지요. 그리고 난중일기에 보면은 그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배가 침몰돼서 육지로 도망가는데 화살에 맞아 죽은 병사를 헤아릴 수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에서 이순신 장군 시하의 병사는 적에 맞아 죽었다는 분이 없습니다. 그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거기 난중일기에 보면은 화살을 만드는 사람이 깨를 부를 때는 곤장을 70대를 때렸다 그랬어요. 그만큼 평소에도 그 무기로서 활을 중요시 됐고 잘 아시다시피 이순신 장군은 32살의 무가에 급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잘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조선조 때는 보면은 주로 뭘 요구했는가 하면 사신들이 오면은 활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도 활이 있는데 우리 활을 왜 가져가느냐? 그거는 중국 활은 멀리 가도 100m밖에 못 갑니다. 전부 목공이라서. 그런데 우리 활은 각공이라 해가지고 400m, 500m가 날아가니까 그거를 많이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져가서는 그거를 복제를 못했어요. 바로 그 활이 이 길이가 1m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도 최고로 난리 보내려고 하면은 300m는 넘어갑니다. 이거는 전쟁용이 아니고 오늘날 운동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만드는 방법이 이게 복합궁이라고 합니다. 물소뿔, 뽕나무, 이 속에 대나무, 또 여기 손지는데 참나무, 또 그것에다가 이 앞쪽에는 소 심줄을 민어 부레에다 접착을 시켜가지고 이 안에 붙여놨어요. 그런데 나무 활은 대개 세계 어느 나라 활이든지 거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여기서 이만큼 해가지고 치지요. 그런 반동이 이거가 뒤로 제켜져가지고 반동하는 것 하면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활이 지금은 이게 운동용이지만은 전쟁 때는 무기로 썼고 평화시에는 국민 체력 향상뿐만 아니라 나라의 그 철저한 호국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사냥해서 짐승을 잡아먹었고 그러면은 우리 역사 속에 보면 활로 호랑이 잡았다는 거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활로 호랑이를 어떻게 잡느냐? 직사해가지고 죽는 게 아닙니다. 화살을 맞으면은 호랑이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보통 옛날에 그 사냥할 같은 거는 활을 쏘면 이 튀어나가진 않아도 허리에 완전히 꼽히면, 속에 꼽히면 아프니까 호랑이가 움직이지를 못할 때 곁에 가서 잡는 거지 화살 맞아가지고 직사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태종 때도 보면은 태종이 지금 경복궁 후원을 가는데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으로 보면 경호원이죠. 경덕생이라는 그 경호원이 포리가 위험해요. 그래 그 호랑이가 중간에 듣고 자기 뒤에 있고 멀찌가 따라가니까 태종을 덮치려고 그러니까 일시에 그 호랑이가 맞아가지고 넘어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상을 주셔야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분은 사약을 받았습니다. 그거 왜냐? 감히 어느 쪽으로 활을 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100발을 쏘게 해가지고 100발이 다 맞았어요. 그래도 왕 쪽으로 활을 쐈다고 결국은 사약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전체적으로 조선조에는 전국의 할터가 임진왜란 후에 우후죽순처럼 할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 할터를 생겼는데 관역을 서울 쪽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왕이 있는 곳으로는 그 관역을 못 세우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보니까 유일하게 서울 쪽으로 관역을 세운 할터가 있었어요. 어디냐? 공주 간풍정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왜 간풍정은 서울 쪽으로 관역을 세웠나 그랬더니 거기 어른들이 하시는 얘기가 조선조보전 백제가 우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그리고 이 활을 그거 하면서 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서양에도 지식인 운동도 있고 동양에 우리나라도 옛날 지식 운동이 뭐냐? 이 활밖에 없었어요. 반상을 따질 때는 지금으로 말하면 지식인이죠. 그분들이 운동하는 거는 말타기 하고 활쏘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서양의 지식인 운동이 뭐냐? 골프 테니스 아닙니까? 말타기 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굉장히 이 활 쏘는데 예를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를 중시한 걸 얼마나 중시했는가 그러면은 그 옛날의 양반들이 활 그 쏘는 사원 중에서 품위를 잃었다 그러면은 화살통에다 화살을 잔뜩 넣고 엎드려 가지고 볼기를 쳤습니다. 그렇게 엄하게 가르쳤고, 그런데 이게 지금 현대에 와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이 뭔가 막 일제 때 우리 활에 대한 것을 아주 망가뜨렸어요. 여러분들도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활을 잘 쏴야 한량이냐 돈을 잘 써야 한량이지 해가지고 활 쏘는 불을 주색을 잡는 사람으로 잘못됐습니다. 1900년대 초만 얘기를 들어도요, 그때는 장가를 가면은 바로 활을 가르쳤어요. 왜? 잡기를 못하게 해서. 그런데 일제 때 와서 어떻게 되느냐? 1910년 이후에 일본이 우리 문화말살 정책 중에서 가장 앞장서 가지고 없애려고 그런 것이 조선의 활이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임진왜란에 하도 혼이 나가지고 조선의 활을 없애려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무슨 얘기냐? 조선에는 활 쏘는 사람만 해유하면 다른 사람 다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부자고 지식인이고 양반이고,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을 끌고 가서 술집에 가서 술을 먹이고 기생들하고 니나노 부르게 하고, 또 일부 나라에는 서름에 자괴심이 해가지고 술로 세월을 보내신 분들도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할을 잘 사야 한량이냐 돈을 잘 써야 한량이냐 그게 1920년대에 나온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활이 없어지겠다 해서 기록을 찾아봐도 없어요. 이게 무기로 고종 때까지 무기로 됐기 때문에 국가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활을 쏘시는 서울 경기에 있는 분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이러다 보면 우리 활이 영원히 없어지겠다. 그래서 1922년도 서울 경기지방에 활 쏘는 뜻 있는 분들을 36인이 모여서 조선궁술연구회라는 그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이 기록이 없으니까 이게 멀지 않아서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기록을 해가지고 우리가 남겨놔야 된다. 해서 1929년도부터 이걸 누가가 집필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조선의학자이신 이중하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당신이 이걸 전부 다 그 활에 대한 것을 수집을 해서 책을 하나 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책이 장장 8년을 조사하고 낸 것이 1929년도에 발행한 조선의 궁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서문에도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거의가 구전으로 받고 기록에 있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구사, 다시 말해서 노사라 그래요. 늙고 이렇게 오래되신 분들한테 일일이 제가 그 80년대 전국을 다니면서 공부할 때처럼 일일이 그 구사들한테 물어가지고 그 책을 쓴 겁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 역사 속에 활 잘 쏘시는 분, 고주몽부터 이성계, 그 위에도 많은 분들이 기록을 해놔놓고 또 활 쏘는 예법, 또 그뿐만 아니라 활에 대한 그 역사 같은 거를 기술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 하지를 못했어요. 거기다 보면은 활의 예법이라든가 뭐 활의 그 풍습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주로 많이 했고 또 이제 역사 속에서 고주몽부터 이 정생원이라고 고종 때 80세 때 활을 60년을 쐈다 해가지고 활 해가 됐다는 것이 항악정에서 했다는 것이 그 마지막 기록입니다. 그리고부터는 일제 때부터는 전혀 기록이 없어요. 그래 누구도 지금 그 활을 공부한 사람들이 제가 그 활을 공부할 때 30년을 하면서도 거의 주워가지고 했고 일부 역사 속에 그 책을 했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 활을 공부하면서 우리 학자들이 잘 몰라요. 고구려가 왜 망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고구려가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망했어요. 그거 왜 망했느냐? 당태종 눈을 깠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제가 97년에 중국을 갔는데 그 당태종 드라마를 해요. 보니까 안대도 안 끼고 중국에서 제일 위남자가 이세민으로 하는데 물으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런데 당태종이 왜 안대를 안 꼈냐? 그랬더니 중국 역사에는 애꾸라는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눈을 깠냐? 없다 이거예요. 왜 까졌는지는 기록이 없다 하는 얘기, 중국 사기에는. 그러면은 중국 역사에서 가장 좋았던 시대가 당나라 시대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안시성에서 양만춘 군사단한테 눈을 깠어요. 그런데 3년도 못 살고 죽었어요. 왜 그 건장하고 그러는 사람이 죽었느냐? 당시에는 화살 끝에다 독을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 독이 퍼져가지고 백약이 무효되고 한 3년 만에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당나라가 시대 때 우리 고구려를 가장 많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나라는 저 시조가 당했으니까
수백 번을 쳐들어왔는데 당나라 땅 한 평을 못 찾았어요. 자, 고구려 땅 한 치를 못 뺏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저 시조의 원수는 갚아야 되는데. 그래 자기 힘으로 안 되게 결국 라당을 연납해가지고 고구려를 멸망을 했어요. 그러나 고구려가 멸망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 고구려 땅 한 치를 밟았는데 하나도 못 밟았어요. 뭐냐? 오히려 발해란 게라 가지고 대조영이 발해를 일으켜가지고 그걸 오히려 더 활성화됐어요. 그래 지금은 내가 중국에를 한 30번을 다녔는데요. 연변에 가서 7년을 보통 겨울에 가서 거기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한 3개월씩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용정, 하룡, 훈춘, 또 하루빈 그쪽에 발해 유적지를 발굴합니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연변에 가면 그 연변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 박물관장도 제가 잘 알고 또 학예사도 그 민속학회 총무를 보기 때문에 잘 알아서 거기서 발견된 유물을 좀 보여달라 그랬어요. 보여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창고다 열어놓고 자물통이 주먹만 한 거 3개를 잠가놨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는 박물관장이 갖고 하나는 자기가 학예사에 갖고 하나는 박물관에 나온 당서기가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그걸 안 보여주냐, 발굴된 거는 보여줘야 되는데 왜 안 보여주느냐 그랬더니 한국 학자들 때문에 그랬대요. 그래서 발굴 현장을 좀 가보자고 그 훈춘이라든가 하룡이라든가 용정 같은 데를 가서 했는데 근접도 못하게 합니다. 한국 사람은. 조선족은 그 가까이 가도 못하게 해요. 그걸 발굴을 하면 연변박물관 수장고에다 딱 숨겨놔놓고 지금까지 발해에서 발굴된 거 발표했다는 거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연변대학에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박창욱 교수라고 계십니다. 지금 원래 82살인데 그분은 그 내하고 처음 갈 때 그분을 소개받았고 8년 동안 가장 많이 접촉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 그분은 뭔가 우리 독립운동사의 세계적인 근위자입니다. 우리나라도 와서 주제 발표 한 3번인가 4번인가 했고 미국, 일본, 중국, 북한까지 가서 독립운동사를 그 주제 발표하신 분인데요. 그분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은 여기서 하니까 남쪽이 눈치 볼 거 없고 북쪽이 눈치 볼 것도 없고 가장 정확하게 있으신 분이 박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평양에 김일성 대학에 가서 또 강의를 좀 했고 한국 가서 주제 발표도 했지만은 자기는 현장 확인 없이는 절대 한자도 안 쓴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 중국의 조선족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좀 편하게 살게 해달라 그래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한국 학자들이 간도 따위 우리 따위께 내놓으라고 너무 그 논문 같은 거 신문에 발표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중국 대사관에 그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이 50명이 넘습니다. 대학보까지 전부 다 걔들을 수집해가지고 다 보냅니다, 본국에. 그러니까 지금 고구려를 갖다가 자기네 옛날에 지금 일개 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걔들이 그렇게 했느냐? 그래서 내가 박창욱 교수하고 거의 뭐 술도 같이 하고 노래방도 같이 가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왜 걔들이 그걸 교수님이 알지 않느냐? 고구려는 분명히 우리 민족들이 세운 나라지 어떻게 중국 그 일개 성식으로 얘기하느냐 그랬더니 그분도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한국 학자들이 80년대부터 중국을 드나들면서
그 간도 땅 보라고 우리 땅이고, 그러니까 내놔야 된다는 글을 자꾸 쓴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중국에는 56개 민족이 뭉쳐진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한 군데가 터지면 중국이 없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총서기가 후진타오가 부주석 때 그 중국 사학에다가 중국 돈 그 당시에 3천만 원을 주고 고구려 역사를 지금 중국의 일개 성식으로 만들어라. 그래 학자들은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돈까지 줬지요. 80년대 말에 그 돈을 줬으니까 그걸 안 쓸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박창국 교수, 그러면 교수님 그 사람들하고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난다 이거예요. 그럼 만나서 얘기해보면 고구려, 자기가 그 글을 쓴 사람도 실제 고구려는 별개 나라다 이게. 그러면서 기록은 일개 성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중국에 갔을 때, 중국에 아주 지식인인데 청도로 갔을 때 95년도 갔을 때인데 그 북경대학 나고 아주 우리로 말하면 축산조합장인데 왜 중국 경제는 자유경제하면서 왜 정치는 자유를 안 하느냐, 민주주의를 안 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 두 말 생각할 것 없이 그러면은 당신네 나라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중국이 없어진다 이게. 그러니까 중국에는 경제는 자유 경제를 하더라도 정치는 공산당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 가서 티베트라고 하면 아주 싫어 겁니다. 서장이라 그래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인데, 그래 이제 우리 할 얘기가 옆으로 나갔는데, 우리 할이 왜 이것이 지켜져야 되느냐. 이 적은 할이 지금 신소재 아무리 좋은 것도 이 할만큼 멀리 갈 수 있는 할이입니다. 그리고 이 할을 만드는 거는 기록에 보면은 이 3세기 때 그 고구려 상사공왕 기원 220년에 송거이가 오나라를 건국해 등극할 때 선물했다는 기록이 처음 있습니다. 이 각궁이. 그래서 저도 지금 이문점이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당시 우리나라는 물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각궁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소재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래 이제 여기다 보면 이 물풀의 나무 하피라 그런데 이걸 이제 붙였는데 이거는 뽀치라 그러기도 합니다. 몽골로도 뽀치라 그러는데요. 이 활에 붙인 하피는 나무 껍질입니다. 자작나무 껍질입니다. 왜 산에 가면, 강원도 가면 하얀 나무 있습니다. 그 껍질인데 이게 천년이가 다 안 썩습니다. 그래 이걸 왜 여기다 이렇게 붙였냐 그러면은 보기 좋으라고 붙인 게 아닙니다. 습기 방지하기 위해서 붙이는 겁니다. 그래 지금 습기 방지하기 위해서 요새 나이롱이 좋은 거가 있지 않습니까? 습기 방지하려면. 근데 그걸 쓰면은 이 할이 썩어버립니다. 속에 습기 들어가는 게 배출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 중국의 3000년에 고분 속에 글씨를 쓰던 옛날에 종이 나오기 전에는 이게 종이 대신에 쓴 겁니다. 이게.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은 그 할을 그걸 하면서 이 할을 젊은 사람한테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할 선생으로 있을 때 경찰대학 가서 89년도에 학장한테 얘기해서 이 경찰 대학생들 이거 할을 가르치면 좋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또 일선 경찰서 가면 전국 할터가 다 있기 때문에 정보 찾기도 좋고 또 정신적으로 그 우리 민족 정신 또 심어주는 거라 그러니까 그래서 89년대 할터를 만들어 가지고 선생이 없다 이게. 그래서 내가 그 용인 구성면에 매주 수요일 날 가서 목요일 날입니다. 목요일 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또 육군사관학교는 92년도에 그 교장한테 얘기를 해서 아무리 현대무기가 좋아도 우리 상무심, 조상들의 정신이 섞인 상무심을 키우고 예절을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전통할이다. 그러니까 육사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서 92년도에 육군사관학교 만들고 94년도에는 5월 달에 가짜 천자포를 남해에서 발굴했다 가지고 그게 발굴하고 나서 한 달 만에 보물로 지정이 됐어요. 그 해군 유물 발굴단에서 그런데 그게 가짜를 만들어 집어넣고 10년을 찾아도 못 찾으니까 예산은 자꾸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황탄이란 대령이 그 발굴단장이었는데 가짜를 갖다 넣고 그걸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걸 발굴하고 그 국제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 일본 학자도 오고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를 가려고 전화를 했더니 민간인은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육군사관학교 국국지도 강사다. 그래서 꼭 가고 싶다 그러니까 그러면 오셔도 된다 그래 가서 그 세미나를 한 데서 봤는데 그 당시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임난사의 유명한 학자라고 와서 주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할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총포 그걸 쌓았는데 쏘고 이제 마지막에 리소선을 하는데 내가 그 통역부 다니는 사람 보고 이분한테 임진왜란사의 가장 일본서 유명한 분이시면은 조선의 할에 대해서 어떻게 아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래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이 자기는 할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임진 전쟁 때 조선의 할을 모르고 어떻게 임진 사회 전문가라고 그러냐.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일본 지금 할이 있습니다. 그 대나무로 길게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그 할이 우리 옛날에 여러 나이 많은 분들 농촌에 계신 분은 아실 겁니다. 집집마다 목화를 심으면 대나무 긴 걸 해가지고 목화 타는 거 있어요. 탕탕탕탕 타는. 그것도 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풍신수길이가 조선에 할이 하도 당하니까 할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농촌에 가 집집마다 그게 다 걸렸어요. 이게 뭐냐고 할이나 그러니까 그럼 할인 줄 알고 다 가져갔어요. 그래 가져가서 보니까 자기네대로 만든 것이 오늘날 일본 할입니다. 손 쥐는 것도 똑같아요. 목화 타는 거 하고. 그러니까 세계에서 유일하게 3분의 2 이상 위로 깁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할들은 전부 다 제가 이제 외국 인디안 할이고 뭘 하면 중간에 양궁이 뭐 전부 중간에 하살나가는 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일본 할은 미천 소위 이렇게 지으면은 이런 식으로 쏘고요. 그게 목화 그 타는 거 그거 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뭐냐? 어른들이 구전으로 이뤄온 겁니다. 기록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걔들은 지금 그 할이 세계 대회도 있고 유럽 대회도 있고 다 있어요. 미국 대회, 아메리카 대회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 할을 왜 세과시켜야 되느냐? 지금 우리는 잘 아다시피
세계에서 제일 잘 쏘는 민족입니다. 한민족입니다. 양궁도 우리가 처음 세계대회에 나간 것이 89년도입니다. 베를린에서 세계대회 할 때 처음으로 여자들이 가가지고 금은동을 다 따왔어요. 김진호, 항숙주 하면서. 그런데 세계에서 처음 나와가지고 여자들이 와가지고 금은동을 다 따가는 거는 누구도 그 상상을 못했어요. 그리고 외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걔들을 가르친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계 제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자는 그때 가서 죽 쓰고 왔어요. 그 왜 죽 썼느냐? 여자들이 어디냐 그러면은 제 고향이 경북 예천입니다. 그 예천여고에서 우리나라 할고 그러면은 경북 예천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에서 국궁을 처음에 가르치려고 그랬어요. 그래 학생들이 진학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 양궁도 하려니까 양궁을 하자 해가지고 양궁을 했는데 당시에 서울에 있는 양궁 코치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양궁이 퍼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 그게 없었어요. 그냥 코치라고 와도 활을 어떻게 잘 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내 친구 근영학이라는 친구하고 내 종질이 내보다 4살이 많은데 아주 우리 활을 잘 쐈어요. 그래가 그 양궁책을 번역한 거 보고 여기다가 우리 국궁 쏘는 비법을 가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김진호라든가 항숙주라 그 애들은 키가 1m 70이 안 돼요. 그 당시에 여자 키로는 좀 컸지만은 그런데 걔들이 가서 금메달을 따왔어요. 그런데 남자는 20년이 늦었어요. 왜? 국궁 쏘는 그게 비법을 접목을 시키니까 서양 사람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국궁, 양궁 대회 보면 중계를 많이 합니다. 양궁은. 보면 발 놓는 것이 약 5cm 정도 서양 애들하고 놓는 방법이 틀려요. 그래서 저는 양궁을 쏘는 것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점수가 고르겠다. 쟤는 컨디션 좋을 땐 잘 맞고 컨디션 나쁠 때 엉망이고 뒤죽박죽이나 하는 게 그게 나와요. 그거를 인천에 가면 무덕정이라고 그 할터가 있는데 그 밑에는 뭔가 양궁을 쏘고 있어요. 그래 내가 거기를 딱 들어가서 보니까 아하 쟤는 저렇고 저렇다. 그 공비희라고 공미한가 그래요. 그 코치가 아이 선생님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양궁 쏘는 거 보니까 좀 어떤가 한번 쏘는 자세 같은 거 좀 보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래 어떻게 됩니까? 그래 서울화학정 할 선생이다. 그러니까 아이 그러면 보시라고 그래요. 그래 이제 한 3순 그 애들이 이제 3발서 쏘거든요. 그래서 3번 쏘니까 9발 쏘는 걸 보고 내가 지적을 했어요. 쟤는 점수가 굉장히 고르겠고 쟤는 들쑥날쑥이고 쟤는 0점 맞을 때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래요. 거기 선생님이 국궁을 쏘는 분이 양궁 자세를 보고 이 손 띄는 거 보면 나온다. 이제 활을 쏠 때 이렇게 해가지고 딱 쏠 때 움직이지 말고 탁 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애들은 보면 이게 움직이고만 놓고 처지만 놓고 올리면서 놓고 이런 것을 그 우리 제가 활을 연구하다 보니 그런 게 잘 보여요. 그리고 옆에서 이제 우리 국궁을 쏠 때는 옆에 사람이 탁 쏘고 안 봐도 시위 떨어지는 소리만 들어도 맞았다 안 맞았다 알 수 있어요. 그걸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외국에도 나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2000년도에 중국에 앞으로 먼 훗날을 아니라 중국에 활이 퍼지면은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활 쏘는 사람하고 거래를 하게 됐을 때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크겠다 해서 중국에다 2000년도부터
했는데 북경, 상해, 저 남쪽에 영파라는데 황주 그런 데 가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제 뿔 구하러 가서 그러면은 하이 자기 곳에 만들어 달라 그래요. 그런데 걔들은 그 당시 지금 여기 있는 이게 계량궁이라는 건데요. 이거 한 불 살 월급도 안 돼요. 그 90년대니까 걔들 공무원 월급이 우리 돈으로 10만 원이 안 돼요. 그래서 한 95년도부터 가면서 중국이 어디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다가 이제 연변에 가서 그 연변대하고 해서 국궁학과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한 거고 또 미국에는 2006년도에 가서 이제 우리가 전시회가 있었어요. 서울시 문화재들 작품 전시회가 있어가지고 대사관 문화원에서 했는데 한 분이 오시더니 선생님 미국에도 하를 보급해 주시오. 할 수 오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그 한 일주일밖에 안 돼가지고 내가 가서 나도 미국에 보급하고 싶다. 내가 앞으로 그걸 하겠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2007년도에는 LA 가서 또 전시를 하게 돼가지고 그분은 이제 그 워싱턴에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내가 지금 가고 싶은데 어디야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이제 뭔가 하면 지원을 받을 줄 알고 3월 달에 들어갔는데 지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다 흩어졌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그 미국에서 그 무가지 그 유자 신문을 한 걸 했는데 거기다 광고까지 냈는데 내가 안 들어가서 그분은 거짓말쟁이가 됐어요. 그렇다고 그래. 그럼 날 숙식만 제공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숙식은 자기 집에서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한 달을 거기 있으면서 그 이제 그 대사관 그러니까 코러스 하우스라고 합니다. 그 지금은 문화원이고 그 당시에는 홍보처였습니다. 소속인데 거기 이제 원장이 선생님이 와서 워크숍을 한번 합시다.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는 전부 미국의 우리나라 좋아하는 회원들을 초청을 했는데 한 100여 명 가까이 왔어요. 그 이제 강의 단계라 그러봐야 한 70명 못 왔는데 와서. 그래 이제 거기서 주제 발표할 걸 좀 간단히 써달라 그래 써가지고 주니까 거기서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했는데 원래 계획에는 1시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6시부터 7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내가 이제 할이 이기 좋고 위장병 고치고 당뇨 좋고 혈압에 좋고 백수를 할 수 있는 게 활이다. 그리고 변비도 이걸 가지고 고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막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1시간 끝나고 나니까 이제 토론 시간이 됐는데 왜 위장병을 고쳤느냐. 활을 쏠 때 호흡법이 좋아서 이 숨을 들이쉬면서 몸을 늙으면서 숨을 들이쉬면은 장이 꽉 눌린다. 그래 활을 쏠 때 확 풀면은 이 장을 하루에 50번에서 100번 정도 매일 운동을 시켜주면은 위장병이 낫는다. 장이 튼튼해진다. 또 지금 활 쏘는 사람들 한 70%, 한 30%는 위장병이 활로 다 고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당이 좋아지느냐 그래요. 당이 좋아지는 거는 위가 소화기 계통이 좋아지면은 뭔가 하면 영양분을 우리 공급하는 것이 컴퓨터보다 더 정확한데 위장이 나쁠 때는 아무거나 몸에다 그걸 하기 때문에 당도 걸리지만은 그래서 당도 정상으로 온다. 그랬더니 그럼 왜 혈압엔 좋으냐 이게. 그래 혈압은 생각해봐라. 활을 쏘게 되면은
아까 기운동 했지만은 이걸 몸을 위로 쭉 펴니다.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틀어요. 이 틀 때, 당길 때 숨을 최대로 들어 마십니다. 그리고 최대로 틀어 마시가 더 이상 힘쓸 수 없을 때 탁 쏘면은 이 장이 올라와가지고 있던 걸 꽉 쉬었다가 확 풀어주거든요. 그러면은 장이 꽉 눌 때 확 풀어주고 꽉 눌 때 확 풀어주니까 장 운동이 되죠. 그러고 또 이제 활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탁 쏘게 되면 시위가 가서 활을 때리면은 퉁퉁 울립니다. 진동이 와요. 그러면 이 전 근육이 긴장이 됐던 것이 풀어지면서 진동을 주니까 그러면은 소위 마사지 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의 할의 특징이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제가 그 할터에서 할 선생 할 때 처음에 할 배우러 오는 사람들을 물어봐요. 몸에 무슨 좋지 않은 게 있느냐. 그러면은 자기는 뭐 지금 50결이 와가지고 다 위장병 있다. 또 연세대학교 영문학 가르치는 이모 교수는 당이 아주 심해가지고 그래 이제 다른 교수 할 소리 놀러 왔어요. 그래 인사를 하고 나서 아이고 같이 와서 할 배우러 가지고 쏘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이고 자기는 운동을 못하게 한대요. 그래 왜 못하게 하냐? 당이 심해서 절대 운동을 못하게 한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친구들도 그 이사니까 같은 연세대 교수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대개 할터 가면 처음에 들어갈 때 이제 가입을 하고 들어갑니다. 회원으로. 입회를 하고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한 달 동안 그냥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배우다가 취미가 되거든 가입을 하라. 그래 그게 병원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몸이 나빠지면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 만날 그 앞으로 지나가면서 아침마다 와서 이제 그걸 배웠어요. 그래 한 달 되더니 가입을 했어요. 그래 가입을 하고 나서 6개월이 딱 됐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이 교수 지금 어떻습니까? 요새 날아갈 것 같다. 연구실도 아니고 뭐 다른 데 롤러도 댕기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내하고 한 살이 많은데 일인인데 그 60살 때 미국 교황 교수로 갔어요. 딱 왔어요. 이름이 이기동 교수라고 영문학 가르치는 그 연세대에 다니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 원장이신 조석준 교수도 그분은 50개를 걸려왔어요. 60살에. 바로 그 뭔가 막 그 옛날에 행계 부위원장 하실 때인데 신현학 씨가 위원장이고 그분이 부위원장인데 60에 올라왔어요. 그래 허리가 꾸정하게 올라와셔가지고 나 같은 사람 할배야도 되느냐. 그래 연세가 어떻게 되느냐. 60이래요. 할터에서는 젊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돼가지고 50개월이 걸려가지고 이런 사람도 배워도 되느냐. 배워오면 그것도 나왔고 보이 그분이 좀 그 당시에 보이 좀 비대해요. 이 할 수 오면 한 3kg는 줄 거고 뱃살도 빠져서 식대 1개는 줄 거다. 그랬더니 가입을 해가지고 왔는데 정말 6개월 만에 자기가 목욕탕 게 달고 몸도 3kg 줄고 식대도 하나가 줄었다. 그런데 그 부인이 경기대 교수였는데 찾아와서 우리 박사 고쳐줘서 고맙다는 얘기도 들어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여자농구 심판 1호가 있습니다. 정행덕이라고. 그 아가씨는 그 농구 선수들이 대개 위장병이 다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운동 안 하고 폭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와가지고 만날 약을 가져왔어요. 배울 때. 3개월 만에 약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전부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세계 내놔도 우리 할이 성공할 수 있다. 그래 2008년도는 문예지능기금 2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미국을 갔어요. 2008년 3월 7일 날 미국을 들어갔는데
이제 그 할도 전시하고 거 가서 했는데 이제 중앙일보, 한국일보 그 두 개가 돈을 내고 받는 거고 동아일보, 조선일보는 무가지예요. 광고만 받고 그냥 식당에 갖다 놓고 가져가라 그런 건데. 그래 이제 거기 가서 센터벨 블렌파크 공원에 있는 데 가서 시범을 선생님이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했는데 그 공원에 가니까 양궁 클럽이 있어요. 그래 그 사람들한테 얘기했대. 자기네도 같이 해달라 그래. 하자 그래. 좋다 하자. 그랬는데 그 공원을 빌린 데가 이제 $500 주고 하루를 빌렸는데 그래 이제 거기서 하다 아침에 가니까 내가 양궁 코치가 김진우하고 옛날에 같은 세계대회에서 말이 경주했다고 그러는데 잘 안다고. 그래서 이제 거리가 145m라 그러니까 아침에 가니까 딱 줄자로 145m 정확하게 그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 거기 가니까 여러분들이 핥어 가면 관역인데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나무로 만든 게 아니고 솔포라 해가지고 천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무로 도저히 할 수 없고 홈플러스 가가지고 큰 천을 사가지고 그걸 뺑기 사가지고 그 관역을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대나무로 해가지고 옛날 소포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갔는데 이제 세워놓고 하는데 145m의 양궁 선수들이 보면 확을 띄어버려요. 지금 우리나라 할터가 전부 145m입니다. 확을 띄는데 내가 천장 시범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래 내가 10발을 시범으로 쐈어요. 그래 다 가고 맞고 뭐 거리는 다 가요. 그래 양궁은 아예 내가 끝나고 나니까 자기네는 30m 놓고 우리 관역은 입만 벌리죠. 걔들 뭔가만 실내에서 15m 놓고 쏘던 애들이 소위 10배 아닙니까? 145m니까. 해를 내둘러요. 그런데 그 양궁 코치가 선생님, 유럽에서 온 할 비즈니스 하러 온 사람이 있는데 같이 끼워달라 그러는데 끼워줄 수 있느냐? 좋다고 오라고. 그래 이제 같이 해서 그래 가지고 이제 코러스 원장 사모님이 김밥에다가 뭐 음식 갖다가 잔뜩 차려왔어요. 그래 이제 한 150명이 왔어요. 이제 그런데 그 사람도 보니까 그 사람 표적이 없잖아요. 그 유럽에서 온 사람은 활은 가져왔는데 그래 활을 보니까 길이가 2m가 넘어요. 아주 길어요. 그런데 보니까 전부 다 나무로 만든 거예요. 목궁이에요. 그래 당신이 없으니까 저까지 가는 거 쏘나보라고 한번 쏴봐라고. 그래 그 긴 활, 우리 활 이 무게에 3배가 넘는 활에 100m밖에 못 가요. 높이 쏘니까 100m 가요. 우리는 이걸 높이 들면은 250m, 300m 가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끝나면 그냥 허무할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하산을 5개 주면서 30m 양궁 표적에 보고 제일 많이 맞는 사람한테 이걸 한 세트를 주겠다. 그러니까 한 30명을 쐈는데 30m 앞에 양궁 표적을 딱 1개 맞춘 사람이 있어요. 유럽에서는 그 사람이 맞았어요. 그래 그 사람이 한없이 좋아가지고 그런 게 있고 제일 그거 한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그거 한 거는 우리 민족에 대한 중에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조기 교육을 잘 시키는 민족인데 지금 서양 것만 가르쳐요. 그게 뭐냐? 도리도리 짝짝꿍입니다. 도리도리 짝짝꿍, 곤지곤지, 잼잼, 깍꿍. 그래서 손바닥 위에 넣고 용타, 고네고네 그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도리도리가 뭡니까?
사람이 처음에 태어나면 뭘 합니까? 울지요. 하품을 하는 겁니다. 속에 열을 빼내기 위해서. 안 빼내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되죠. 그리고 운동 중에 가장 좋은 운동이 기지개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가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다리를 쭉 펴고 몸을 위로 쭉 펴고 또 그렇게 해가 숨을 제대로 들어 마셔가지고 몸을 눌으십시오. 그러면은 척추 운동이 되면 척추를 항상 펴는 게 되니까. 그래가 내쉴 때는 제대로 들어 마셨다가 확 내쉬고 한 30번만 해보십시오. 변비도 없어지고 위장이 한 달만 하면 여러분들이 대만 느낍니다. 아까 이 기운동도 그 기지개에서 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기지개가 뭐냐? 기지개를 그냥 몸 펴는 걸 기지개인 줄 알아요. 기지개는 기운기자, 사지지자, 힘쓰는 개입니다. 사지에 힘을 쓰라는 거예요. 모든 운동이 사지에 힘 안 쓰고 됩니까?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런 것을 해가지고 우리 민족은 뭔가 하면은 그래서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난놓고 기억자 몰라도 도리도리 짝짝국을 했어요. 도리도리가 뭐냐? 도리도리랑 사람 도리대로 살라는 뜻입니다. 짝짝국은 뭐냐? 손바닥 마주 치지요. 시기 치면 어떻게 됩니까? 아프지요? 너그럽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거 건지건지 그지요? 그는 뭡니까? 산이에요. 쥐는 땅이고 산을 올라가다 보면 힘이 들어요. 그걸 뚫고 나가라는 뜻입니다. 여기. 그리고 잼잼은 뭐냐? 잡아라 이게. 싼다 이게 그 실력을. 그 다음에 뭡니까? 깎은 거지요. 네 몸을 깨우치라는 얘기입니다. 깨우치가 아까 몽궁자예요. 네 몸을 네가 깨우치라는 얘기. 그렇게 한데 우리나라 유학 교육학과 이거 가르치는 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세계 어느 나라 내가 미국 가서도 그 설명을 했는데 미국에도 조기 교육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얘기하니까 미국에고 유럽에고 그런 교육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안 해요. 그러면 뭡니까? 3살, 4살 되면 뭐 합니까? 융예 가르치지요. 예학사어, 서사, 수라고 그럴 수도 있고 산이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학생들한테 육사라든가 경찰대학이라든가 가서 그 설명을 해보라고 하면 예의를 지켜라. 노래를 잘해야 된다. 활을 잘 쏴야 된다. 그 활 잘 쏜다고 하면 나는 좋던데 싫지 아니에요. 말을 타야 된다. 글을 알아야 된다. 세음을 잘해야 된다. 그러면 뭡니까? 예의는 기본이 아닙니까? 악은 뭡니까? 노래가 아니에요. 소리학자도 되지만 즐거울 학자도 돼요. 그러면 얘기할 때 듣는 사람도 즐겁게 하는 사람도 즐겁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산은 뭐냐? 활 쏘는 거예요. 옛날에는 활을 쏘가지고 사양해가지고 먹고 살았어야 돼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 말 타기죠. 말 타면 뭡니까? 빠르잖아요. 요새 스피드 시대 빨리빨리인데 말 타는 거는 빠르게 그걸 기록을 해가지고 과학적으로 발전시키라는 겁니다. 산은 과학 아닙니까? 수는. 그런데 글자 그대로 음악을 잘해야 되나 말을 타야 되나 활을 잘 쏴야 되네. 아니에요. 저도 한학을 어릴 때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대로 그것을 공부했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뭡니까? 말 안 들으면 해초리 있죠. 그 해초리를
나무 딱대기 요만한 거죠. 아니에요. 그 깊은 뜻이 있어요. 해초리라는 거는 무슨냐? 뉘우치를 했자, 꾸짖을 쳤자, 다살을 짓자예요. 뉘우치게 꾸짖어서 다살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만한 딱대기 가지고 말로만 하면 안 들으니까 아파야, 잘못한 건 아파야 반성을 한다는 기 때문에 그게 해토리예요. 그러면은 오늘날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합니까? 주먹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지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 교탁위에다 요만한 쌀이 나고 해놓고 손바닥 내놓고 두드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밖에 나가서 책상, 그때는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요새 애들은 그거 해라 잘못했다가는 부모가 와서 선생님 뺨 때리는 세상이 됐으니까. 이게 우리 그 문화에서 소위 말하는 동방예의주국이 동양불량국가가 되어가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교육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고 있는 건 뭐냐? 전에는 애들을 동네 사람 누구나 어른이 다 뭐라고 하면 애들이 고개 숙이고 예 조심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요새는 그랬다가는 할아버지가 뭔데 할아버지 내가 돈 줬어요 밥 줬어. 이거는 우리 부모들이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활을 쏘는데 보면 그 책에 보면은 제일 보면은 여기 보면 정가이라고 있습니다. 할터에 가면 이걸 집 주황에다 다 해놨습니다. 이 정갈이라고 뭔가 거기 가서 올라가면 다 예를 올려요. 이 정갈이라는 거는 바른 인간이 되겠다는 걸 다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종교에서는 이거는 우상숭배라 해가지고 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관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터에 이거는 누가 이 관덕이라고 하는가? 관덕은 뭐냐? 보이게 베풀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덕보는 게 아니고 남한테 많이 베풀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걸 누구가 이 관덕이라 했는가 하면 이성계입니다. 건국하고 3년 만에 할 쏘는 거 육력 교실을 해가지고 이제 가르치는 그걸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할 쏘는 거 관덕이라고 그랬어요. 사람 병 고치고 재중이라 그랬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할 쏘는데 이제 구개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의덕행, 옳고 어진 일을 뻔보게 보이라 하는 얘기, 행동으로. 그리고 성실하고 겸손하라고, 자중절조, 예의염수, 연직가감, 습사무원, 할 수 올 때 말하지 말아라. 청렴하면은 가감해질 수 있다 이거예요. 예의염수란 기본 속에다가 정기심 정기, 이건 뭔가 하면 바른 마음, 바른 몸가짐이라는 얘기예요. 불안승자, 망만타공, 이거 불안승자는 이긴 사람 원망하지 마라 그래요. 내가 잘못해도 전화 안 놓고 왜 이긴 사람 원망하래? 그 망망타공이라는 거는 나무 하를 만지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이거는 뭔가 하면 나무 것 욕심내지 말라 그래요. 나무 것 좋은 거 보고 아이 저거 내가 갖고 싶다고 욕심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구개훈이라는 거는 할 쏘는 사람인데 지금 대한민국에 할 쏘는 사람 4만 명이 넘는데 이걸 외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할 쏴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대들기에서 한 6, 7년 됐지요. 내 탓이요 그런 거. 그런데 이게 우리 할 쏘는 분들은 발이불중 방구제기라 했어요. 발이불중 방구제기라 할을 쏴서 맞지 않았어도 내 몸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내 탓이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활의 기본 정신입니다. 오늘날은 맞추는 것만 배우고 예의도 안 배우고 자세도 옳게 안 배우고 그 할터를 가보면 80년대만 해도 옛날 어른들은 절대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자세를 이렇게 보면 아 저거는
어느 선생한테 배우고 저 사람은 어느 선생한테 다 알았어요. 지금은 가면 누구가 가르친지 몰라요. 이것도 안 내오고 그 얘도 없고 필요 없고 무조건 싸가지고 맞는 것만 해요. 원래 이거 한 거는 우리 조상들은 자기 건강을 위해서 쌌어요. 심신 단련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쌌는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지키지 않은 것이 얼마나, 저는 지금 이걸 다시 살려가지고 세계로 내모놓을 수 있어요. 지금 할터에 가서 그런 거는 내놓으면 부끄러워요. 내가 미국 갔을 때 그 태권도 하시는 분이 관장이 찾아와서 자기 태권도 도장에 가보자 그래요. 그래 내가 워싱턴 그 메릴랜드인데 그래서 이제 한 2시간 반 차를 타고 갔는데 가보니까 도장이 한 이만해요. 이만한데 가만 봤어요. 보니까 그럼 여 회원이 얼마냐? 250명이래요. 한 사람한테 얼마씩 받냐? 100달러래요. 그러면 25,000달러입니까? 그러면 렌트비 주고 뭐 다 하더라도 15,000달러도 훨씬 넘어남는단 말입니다. 미국에서도 5,000달러 이상이면은 아쉬운 거 하나 없이 살 수 있어요. 내 집만 있으면은. 그런데 어떻게 돼가지고 얘들이 이렇게 모이는가 하고 가만 봤어요. 보니까 문만 열고 나가면 절을 하고 나가고 들어왔을 때 또 절하고 화장실 갔다 올 때도 마찬가지고, 선생이 사무실 들어가려고 문 열면은 뒤에 대고 절하고 나오면 절하고, 그러면은 걔들이 운동이 좋다기보다는 그 예절에 대해 가지고 미국 사람들한테 바로 우리 애들 저 보낸다. 그럼 미국에서 애들은 자유분방한 애들이 예절 같은 게 미국에서 뭐 남한테 피해하지 말라 뭐 그런 거는 하지만은 그렇게 예절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집에 가서도 학교 갔다 온다고 정식으로 인사하고 갔다 와서는 그거 하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미국에 도대체 우리 태권도장이 몇 개냐? 5,000개가 넘는데요. 그러면서 실제 태권도를 정식으로 배우지 않고 모든 걸 배우지 않는 사람도 그 어주이도 지금 태권도장을 만든다. 한국 사람이 만들면 모이니까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문화를 가장 내가 미국에서 자랑한 거는 뭐냐? 우리 문화 중에서 가장 세계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한글이다. 그런데 우리 한글이 지금 영어 바람이 불어가지고 영어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글을 배우고 영어를 배워야 돼요. 국민 전체가 영어 다 배울 필요 없어요. 자기가 사업상 필요하면 영어 배우게 돼 있어요. 어릴 때부터 빚져가면서 그거 아니잖아요. 여기 70세 되는 어른들 가위에 공부하신 분 계시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한국 사회를 이만큼 발전시켰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가 그거 일제를 망한 건 왜 망했느냐? 대원군이 망쳤습니다. 대원군이 어떻게 했어요? 척합에 쇠 하나 안 놓고 외국 사람 발도 못 들놓게 했어요. 그런데 망했어요. 그런데 우리 입춘 때 보면은 집에다가 대문에다가 입춘대길, 건양다경, 계문만복래 또 토지 한금치라고 그랬어요. 깨끗하게 하라는 얘기고. 그런데 대문을 연기하고 닫았는데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60대 이상 되신 분은 잘 아다시피 60년대는 박공기를 부잣집 제사지리듯 했어요. 그런데 60년대, 50년대 굶어 죽는 사람 많았어요. 우리 동네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60% 되는 데서도. 그런데 뭐야? 우리가 50년대 그 외국에 나가려고 하면 교육을 한 달 받아야 되고 첩첩이 그거 해가지고 못 나갔어요.
그런데 60년대 어떻게 됐습니까? 독일 강부 나갔고 간호사 나가고 월남전에 어떤 분들은 유연이 아니고 유연군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도 월남 가서 작업같이 30개월 있었지만은 유연군이 아니에요. 6.25 전쟁에 그거 해서 보답한다고 미국이 뒤로 가서 미국에서 월급 받았어요. 제가 병장을 달고 갔는데 그 당시 한 달에 54달러를 받았어요. 67년도 들어갔는데. 그런데 내 위에 형이 학교 선생님인데 한 달에 월급이 8,500원이었어요. 쌀 2가마 반값이었어요. 그 당시 54달러면은 한 14,000원 됐어요. 67년도에. 그리고 내가 이제 그 68년도에 거기서 현지에서 제대했습니다. 기술자 취업을 하는 바로 시험을 봐가지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기술자로 갔더니 첫 달 봉급이 5주가 됐는데 548달러예요. 그러면 그 당시 우리 그 68년도에 우리 국민 그것이 아마 4만 원 정도 됐을까 말까요. 그런데 그해 그 69년도에 8년도 69년도 1월 달에 공무원 복무 명세서를 보여 대통령이 11만 2천 원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15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야, 내가 대통령보다 월급 더 받았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월남전 독일 강부 간호사가 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분들 돈 벌어 간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닦으려고 돈 빌리니까 세계에서 아무도 안 빌려줬어요. 미국도 빌려달라고 했고 돈 못 받으려고 왜 빌려주냐. 일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을 가서 리브크 대통령하고 아이트호반을 딱 지나가는데 보니까 왜 도로를 뭐 하려고 이렇게 넓게 해놨다며 우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산업이 발전되고 해도 물류를 소통 안 하면 발전이 될 수 없잖냐. 그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고속도로를 닦으려고 세상 돈을 구해야 됩니까? 안 되지요. 그래 독일, 영국 뭐 세계를 다 돌아다니지만 안 되니까 독일을 가서 그걸 했으니까 못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 나라 필요한 게 뭐냐? 강국 간호사라 그랬어요. 그래 우리 강국 간호사 대줄 테니 돈 빌려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월남전에 가서 군인이 6만 명입니다. 10년 동안 가 있었어요. 그게 공식에 그게 뭐 4,995명입니다. 사망자가. 부상자는 빼놓고 10년 동안에. 그리고 군인이 6만 명이지 기술자가 얼마냐? 1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기술자는 그 당시에 한 달에 얼마 받았냐? 이 대한통운, 경남기업, 그때 월남서 돈 다 벌었어요. 한진. 그러면은 나는 미국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돈 더 받았어요. 하루 12시간씩. 아침에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저녁 6시부터 그 있던 아침 6시까지. 그럼 밤 작업을 하면 돈을 더 줘요. 그래서 50% 더 주는 거 그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앞으로 저는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이 거기 도리도리라든가 전체적으로 그런 걸 내대로 써놓은 겁니다. 그래 이게 뭔가 하면 육사 가서 할 수 없는 것만 가르쳐가지고는 이 사람들한테 안 돼요. 경찰작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할 교재가 없어요. 조선의 궁술은 가르치는 거하고 역사만 대강되어 있고 우리 정신에 대한 게 없어요. 그러기 위해 가지고 이거를 그 육군사관학교 경찰대학 교재입니다 이게. 그리고 연변대학 가서 강의할 때 이걸로 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제일 그거 한 거는 저는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정신을 찾아야 됩니다. 세계 인쇄물이 우리나라 제일 먼저지요. 직지신경이죠. 또 세계에서 자기 문자 갖고 있는 나라 하나도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영어 알파벳 세 개가 다 써요. 그 임자 없어요. 나무과학 주워 다 쓰는 거예요. 일본이 저 문화민족. 명시시대 전에는 훈도 싣고 칼 가지고 댕기면서 죽이면 그만이었어요. 그리고 걔들 문자가 뭡니까? 우리 기억력 같은 거 저지를 변형해가 저거 갖다 칸닝구에 쓰는 거예요. 하문 빼고 나면 걔들 문자 없어요. 그러면 하문은 중국에서 만들었다고 지금 중국 글이라 그러는데 저거를 다 버렸어요. 지금 4,800자에서 지금 한 5,500자로 지금 늘겠는데 중국 한자가 5만 자가 넘어요. 다 버렸어요. 그런데 그 창자를 몰라요. 지은 사람을 몰라요. 그러면 ABC를 누가 아느냐? 몰라요. 세계가 쓰면서. 그러면은 우리 한글을 봅시다. 세종대가 왜 이걸 만들었다 하는 것까지 선포한 날까지 다 나와요. 그리고 오늘날 보세요. 컴퓨터에서 가장 쓰기 좋은 게 우리 한글이에요. 세계학자가 인정하잖아요. 그런 걸 왜 우리는 우리 글에 대한 그걸 모르냐. 또 세계 역사에서 조선 왕조실록 끝이 517년을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임금 기침하는 것까지 기록해놓은 세계 역사 기록이 있느냐? 없어요. 왜 우리는 우리 거를 보던 서양 내 많은 사학자들 만나고 교수들 만나요. 토론해보면은 서양사는 잘 외워요. 우리나라 서양사는 모르니까. 그러면 우리 역사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은 배운 대로 얘기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무당 있고 뭐 있고 다 그 하잖아요. 우리 종교가 있잖아요. 많은 종교 중에서도 그 나라의 그 풍습이라든가 그거를 우리는 문화로서의 존중해줘야 돼요. 좋든 나쁘든 우리가 그 조상들이 그 지켜가지고 나왔던 거는 나쁜 거는 하나도 물려준 게 없어요. 그 밑에 사람들이 그걸 잘못 운영해가지고 그렇지. 정말로 가슴 아픈 거는 미국 갔을 때 그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에 대해서 이민 갔다고 해서 내한테 섭섭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했어요. 그 사람 보고. 당신은 고국에 올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왜 못 가느냐 이게야. 당신은 뭐 자기는 고국을 욕하는 사람이 조국을 욕하는 사람이 그 욕하면서 뭐하러 가냐. 그리고 한국 사람이 또 한 가지 알 건 있습니다. 세계에서 체력이 제일 강한 민족입니다. 여러분들 세계에서 제일 강한 민족이라고? 저는 그걸 세계에서 제일 강하다는 것을 70년대 알았어요. 그때는 우리 스포츠 외국 가면 거의 지고 왔어요. 어떻게 하다 올림픽 간 금메달 한 개 따면 막 카페레드하고 야단 났어요. 왜 세계 최고의 체력을 갖고 있느냐? 그거를 60년대 후반대에 가지고 70년대 되면 중동으로 기술자들이 많이 가죠. 그러면 거기가 40도, 50도 가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을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10시간이면 알래스카를 가요. 그러면 그건 영하 20도예요. 그러면 기온차가 60도예요. 그런데 거기 일이 가지고 바로 현장에 가서 일을 살 수 있는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미국 사람들 여기 오죠? 적응기 최소한 5일 내지 일주일씩 해요. 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차 적응 못하는 말이에요. 우리 민족은 그만큼 강한 민족이에요. 그런 걸.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까지는 우리가 세계에서 스포츠 경기에서 거의 졌어요. 이제 80년대로 양궁이 세계를 제패했지만은
그러면은 지금 세계 운동선수 중에 가장 잘 먹는 게 우리나라 선수들이에요. 하다못해 뱅개구리까지 다 먹어요. 보약이란 보약은 다 먹어요. 그러니까 잘 먹으니까 60년대까지는 우리 키가 평균 키가 일본 키보다 적었어요. 중국 키보다 적었고. 그런데 지금은 중국 사람보다 평균 키가 더 크고 일본보다 더 커요. 지금 통계 나오는 거 보면 신문 보면 우리가 일제에서 오죽 못 먹었으면은 그런 게 있었냐. 그런데 이번에도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올림픽에서 스피드 스케이트에서 500m 남녀가 동시 우승한 건 올림픽 역사상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 그 잠재를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전부 다 뭐 그거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이거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자립심을 키워주세요. 제 이제 거의 마감을 하면서 내 한 가지 얘기할까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이 내 학력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두 돌 지나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18배 돌아가시고 세상 살 맛이 없어 자살을 3번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3번째 자살을 하러 올라갔는데 2번 들켜가지고 안 됐고 저 산꼭대기 가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래 죽으면 어머니가 과연 나를 저승에서 받아줄까? 좋아할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내가 클 때 항상 얘기를 해요. 가난하니까 학교도 못 보내주고 그래 집만 비만 훔쳐가지고 가출을 해버리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돌아오면은 집에 서울 와가지고 집에 돌아가요. 일주일도 못 있고 가면은 동네 뒤살에 보리집가리 속에 들어앉았으면 형이 와서 뒤로 와요. 그러면은 대문 앞에 가 그놈의 자식이 왜 뒤로 오냐. 그런데 그 어머니 옆에 누나가 있어요. 너는 뭐 하고 있냐. 빨리 밥 안 차려주고 애가 굶어가지고 그랬을 텐데 그 소리 다 들려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네 사람대로 그래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릴 때는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인데 뭐 또 사람 되느냐. 그런데 그 한학을 배울 때 한학 선생이 사람 인자 5개를 써놔놓고 이걸 해석을 하라 그래요. 그래 그 당시에 아무도 그걸 해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무슨 뜻이냐.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 행동을 해야 사람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 우리가 사람 행동을 못한다면 뭐라 그래요? 금수만도 못한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데 앞장서서 우리 정신을 잘 갖고 와서 지금까지는 산업사회 되고 이거 되면서 했지만은 또 우리가 이제 그 경제가 발전되고 세계에서 지금 뭐 경제대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잘 살수록 우리 걸 찾게 돼 있습니다. 그걸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자녀나 친구나 모두에게 그런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가 어우러져 살아야 됩니다. 내 자식이나 나무 자식이나 그게 뭐냐. 지금 참으로 안타까운 거는 법은 잘 돼 있는데 법을 잘 지키지를 않아요. 공직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교육계도 보세요. 서울시 교육 교장 선생님 막 잡혀 들어가요. 이건 뭐냐. 그런 사람이 교육을 하기 때문에 우리 어린 학생들이 바른 공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제가 공부한 거는 제대로 한 거는 책을 한 번도 놔보질 않았어요. 또 지금 신문을 13살부터
지금까지 보고 있어요. 요 사이에도 하루에 신문 3가지를 봅니다. 아침에 조간 봐요. 나오면 스포츠 사봐요. 또 들어갈 때는 석간 사가요. 노란 신문 사가지고 봐요. 왜? 그게 내 교과서였고 나를 생각하는 데 도움을 줬고 논설이라든가 사설이라든가 그런 걸 열심히 보고 또 옛날에 뭐 소설책이든 이런 거든지 밤새워가지고 그때는 호랑불 학교를 안 보내주고 공부를 하고 싶고 그러면은 호랑불 그때는 피워놓고 공부를 하면 그 비싼 기름 딴다고 어머니는 야단쳤어요. 그 기름값. 그러면 아침에 그 공부하고 나서 세수하러 가서 코를 풀면 코가 이래 시커먼 먹덩거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한테 제일 큰 건 풍요로울수록 검소하고 또 이웃을 도와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우리가 이제 이만큼 살면은 남도 베풀 줄 알고 남에게 그런 거 하는 거 그런 걸 여러분들이나 저는 내 자랑 한 가지 할까요? 저는 지금 14평짜리 아파트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중국에 7년 동안 연변에 갖다 준 거는 2,500만 원을 갖다 줬어요. 하라고 전부 내가 장비를 다 사줘줬어요. 그러면 그거 가서 시설 같은 거 해. 또 그런 사람들 모이면 밥 사줘, 술 사줘. 그러니까 거기서 감사장도 주고 고문도 주고 교수도 주고 그럽디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그 한 가지 좋은 얘기를 해줄게. 내가 육군사관학교 이제 92년도를 강사를 발령을 하는데 쉬는 진술서가 이렇게 길어요. 다른 건 한 장 아닙니까? 그런데 학력에다 도각이라고 썼어요. 도각을 썼는데 내가 없는데 집에 전화가 3번이나 왔다 그래요. 그래 학교를 쫓아갔어요. 왜 학력이 문제되느냐? 예? 근데 선생님 초등학교 졸업한 거 아닙니까? 나 국민학교 4학년밖에 못 다녔어. 그래서 독학이지. 그 나머지는 졸업장이 없어요. 독학이라고 그럴 수밖에 더 있느냐. 그래서 내가 학력이 없어. 저 강사 못하면 나 그만두겠다. 그러니까 그 담당이 뭔 얘기 한 겁니까? 참 못 배운 것, 그 사람이 알아주는 거는 오히려 존경스럽다고 발령을 내줬어요. 속이질 않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 국민학교 졸업장 있다 했다 그래도 신원 조회 안 하잖아요. 적어도 고등학교 이상이라 돼야 신원 조회하지. 그런데 그것이 우리 어머니가 바르게 살아라, 거짓말 하지 말고 살아라, 동기간에 우애기 살아라, 그리고 사람 되라. 그래 지금도 아직도 완전한 사람이 못 됐습니다. 좀 이제 열심히 해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